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기본입니다. 이 가스는 전부 다 이런 에너지는 전부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원을 연소를 시켜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쓰려면 연소를 시켜서 그 에너지를 뽑아 쓰기 때문에 연소를 시키면 전부 이산화탄소, 그래서 다른 표로 하면 온실가스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최근에는 조금 덜해졌는데 얼마 전 한 5, 6년 전에는 미세먼지가 논란이 됐죠. 이런 걸 태우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많이 해치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힘들어하고 요즘 뭐 홍수도 나오고 강원도 드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런 에너지, 특히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자연에 있는 재생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 최근 들어서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런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보면 거의 두 가지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열도 있지만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그 중에서 육상 풍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륙에서 육상 풍력을 경제성 있게 할 만큼 충분한 양을 가진 그런 공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제 산꼭대기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육상 풍력이 어려워서 최근에는 이제 해상 풍력,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서 바닷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심이 됐고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이 태양광과 해상 풍력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에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한다고 이제 선언이 됐죠. 2020년 10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재생에너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든 종류의 삶, 우리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사실은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식물 같은 게 또는 해조류 같은 게 이제 흡수를 해서 자기 몸에 저장하는 것도 흡수가 되고 바다나 이런 자연에 이게 저장되는 것도 있고 또는 인위적으로 땅에 파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란 말은 뭐냐? 우리 경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처리하는 양만큼만 배출하자. 그래서 넷 제로라고 표현하는데 순 제로. 그러니까 아예 배출을 못하고 아예 0으로 배출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배출은 하되 적어도 공기중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우리가 묻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처리하는 그 정도 수준만 배출하자. 이게 탄소 중립이고요. 2050년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도달하자라고 선언하신 게 이제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화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다 전기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골로를 썼던 세대입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 이제 아궁이에서 부를 때는 저희 할머니들이 그걸 어릴 때는 봤고 저희 집에서는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요. 어렸을 때 광주에서는 골로를 썼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하고는 다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이 하도 이제 바꿔달라고 해서 인덕션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기로 우리가 취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기화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 경유로 가는 자동차 이건 다 대부분 휘발유 경유 연소해서 쓰는데요. 그거 대신에 전기차, 전기로 가는 거죠. 수소차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전기차입니다. 수소를 태워서 가는 차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소로 발전기를 넣어서 연료전지라는 발전기를 넣어서 거기서 전기 만들어서 가는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소비하는 방식들을 전부 전기로 만들자. 1차적으로 이게 전기화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소비에 필요한 이렇게 소비돼야 될 전기를
두 번째 전략은 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 물론 100%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없겠지만 대략 한 70% 정도는 이제 2050년에는 하자. 뭐 이 정도가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인데요.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깨끗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른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요. 근데 이제 약간 단점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뭐 이렇게 그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것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는 다 이상형이 있어도 이상형과 결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도 사실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때 이 전력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들은 다 전선으로 연결돼서 발전소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력 시스템인데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개통이라고 부릅니다. 전력 개통. 이 전력 개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태양이 안 뜨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바람,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람을 불 수는 없습니다. 또 태풍 뭐 이런 거 불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빨리 프로펠러가 돌 필요가 없는데 막 지 맘대로 막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전력 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냄새가 나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걸 간헐성이라고 부릅니다. 안정적이지 않게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이 이렇게 항상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이라는 거고요. 이런 간헐성 때문에 이제 전력 개통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태양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뭐 풍력도 그렇지만 발전하는데 하루 종일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인 발전소들, 발전기들이죠.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24시간 다 돌아갑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해가 떠 있는 시간, 특히 정오를 기점으로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까지 해서 그때 발전 다 이루어지고 해가 지고 나면 안 나오죠. 또 막 뜰 때도 뭐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만 이제 발전이 되고 그때 그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간에는 발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간에만 몰려서 발전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양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때는 근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고 태양광도 패널도 많이 보급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전력 계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특히 낮 시간 동안에 태양광 발전이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란 거는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는 지금 실시간으로 어딘가에 발전소에서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100%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100%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차이가 있으면 이게 이제 전력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많이 차이가 나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수요가 많아도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항상 거의 뭐 분 단위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계속 그걸 체크하고 있습니다.